치아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피곤할 때 뭐 잇몸 붓고 피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치아 관리 소홀하면 잇몸병이 생긴다는 건데 그 증상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잇몸병은 기본적으로 잇몸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빨갛게 되고 그리고 붓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잇몸병의 증상은 일단 잇몸이 붓고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를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나고 이제 아프기 시작하겠죠.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치과에 한 번은 가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져서 염증이 좀 더 심해지면 염증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씹을 때 아프게 되겠죠. 그때 이제 통증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씹을 때마다 이가 들뜬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면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치아가 위치가 변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동네마다 치과가 있잖아요. 네. 물론 치과 방문해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가기 전에 혹시 뭐 거울을 보고 내 잇몸을 확인했을 때 잇몸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사실 어떤 정상적인 색깔을 알면 자기의 거울을 보고도 혹은 가족의 상태를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건강한 잇몸의 색깔은 밝은 선홍색을 띱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선홍색을 띠다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아 바로 옆에 있는 잇몸에 좀 빨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더 빨개졌네요. 건강한 잇몸보다. 네, 근데 이제 치주염으로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자체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더 위로 뿌리 쪽으로 올라가고요. 세상에. 더 심해지면 이렇게 치아가 벌어지기도 하고 잇몸이 확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네. 지금 겁나시죠? 그런데 지금 또 닥터의 경고 나갈 겁니다. 네, 잇몸병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지. 자, 신 교수님께서 닥터의 경고 첫 번째 주시겠습니다. 네, 통증을 참고 안 가는 당신 경고합니다. 네.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네, 통증을 참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지요. 또한 이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그리고 증상도 심하지 않은데 아팠다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이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감기 우습게 받다가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병을 갈 수 있듯이 이 치주 질환도 더 심한 치주 질환 턱뼈가 다 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신 질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경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참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제가 참다 진통제 안 들으면 이제 그때 가거든요. 예. 네. 뭐 저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은 잘 참는데요. 네. 치과는 제가 잘못 말했군요. 화장실은 제가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치과가 잘 그만큼 못 알겠어요. 가겠다라는 아이고. 얘기니까요. 네, 네. 두 개 올릴게요, 두 개. 예. 서태울 씨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직도 입안이 빨개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부끄러워. 저 각을 해야 되겠어. 아니 네. 그래도 오늘 그 잇몸 보여주고 네. 문제점인 뭔지도 다 들었고 그쵸. 자 좋은 거예요. 네. 그나저나 참으면 복이 온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임수민 아나운서 덕분에 좀 새로운 것도 알게 네. 됩니다. 참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네. 예. 저 실제로 잇몸에 적신호를 방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잇몸병으로 후회하고 있는 사례자가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광주시. 안녕하세요. 잇몸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남혜경 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딱딱한 반찬은 엄두도 못 내요. 두부나 계란찜처럼 부드럽고 물렁한 음식만 먹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면서 먹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잇몸 통증이 생겨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리고 아팠다는 남혜경 씨. 아우 뜨거워. 아우 특히 피로를 느낄 때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났다는데요. 아픈 부위를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었다고요. 통증은 눈과 귀까지 이어져 참다 못해 벌침을 맞곤 했다는데요. 벌침을 맞고 나면 좀 괜찮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또 아파지면 병원에 가서 스캐닝만 받았지
제대로 치료는 안 받았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뤄온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극심해진 잇몸 고통 때문에 결국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심각한 치주 질환. 이미 염증이 많은 상태였다고요. 총 8개의 이가 안 좋았던 상황.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빼고 볼트를 심었는데요. 볼트를 신고 다음 과정까지 4개월은 기다려야 했는데요. 이때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약은 계속 먹어야 하고 밥도 잘 못 먹으니까 3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오른쪽 윗니 2개 볼트를 신고 왔는데요. 지금도 정말 아파서 괴로워요. 현재도 진통제를 하루에 3개씩 매일 먹으며 통증과 싸우고 있다고요. 잇몸병 증상을 방치한 것이 후회된다는 남혜경 씨.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잇몸이 아프거나 싫으면 꼭 바로 치료 받아보세요. 네, 병원에 가는 거를 이제 꺼리고 대체요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잇몸과 치아가 악화된 상태인데 사실 뭐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좀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치료를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저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유난히 같은데 치과가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괜히 그냥 이렇게 괜히 소리도 몸이 그렇고 떨려요.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사례자처럼 발치하고 임플란트 더 힘든 치료 가는 경우 있으니까 미리미리 검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을 때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좀 잇몸 상태가 살짝 의심이 된다 하시면서 뭘 이렇게 찔러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와 따가워 아파요 맞아요. 선생님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잇몸 질환을 검사할 때 찔러 보기도 하나요, 교수님? 예, 그거를 탐침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이게 같은 고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이에 그 고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톱이랑 손가락 사이 그 사이 고랑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의 건강한 경우도 한 1에서 3mm 정도 건강하게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잇몸병이 생기게 되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또 너무 깊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염증이 이제 유발되고 고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우리가 검사를 꼭 하면서 잇몸병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잇몸병이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네. 아프더라고요, 저거.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훅 찌르실 때 이렇게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바로 탐침 검사였군요. 몸이 막 섬찟해요.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오늘 네. 마침 또 우리가 진료실처럼 앞에 꾸며놓기도 했고 우리 곧 새신랑 되는 네네. 이재성 아나운서 저요? 잇몸 검사 한번 받아보시렵니까? 서태훈 씨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 갑자기 한번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저도요? 장가하기 전에 아, 네,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건강하다는 걸 딱 이렇게 확인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긴 한데. 네, 당당한 신랑 입장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거 또 모실게요. 둘째 또. 네. 개그맨과 아나운서의 잇몸 대결. 네, 방송 최초인가요? 아니 저는 오늘 몇 네, 번을 앉아보세요. 이렇게 감사한 경우가 있나? 서태훈 씨랑 이재성 아나운서가 동갑내기거든요. 네. 오늘 잇몸 상태 어떤지. 또 막상 여기 제가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앉으니까 또 겁나네요. 근데 방금 그 영상만 안 봤다면 이렇게 겁을 안 먹었을 텐데. 찔러본다는 아까는 얘기죠? 구강 스캐너였는데 지금은 구강 촬영하는 카메라인가요, 교수님? 네. 이게 탐침 검사를 하기 전에 네. 우리 잇몸 상태를 먼저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카메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를 찍는 거예요? 네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스마일. 잇몸이 보이게 이해해 보시죠. 네. 아, 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 치아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잇몸병과 연관된 세균이 보이면 빨갛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저희 보이고 잠깐 있습니다. 도움 주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화면 조정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갔나요? 네. 예.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화면은 안 나갔지만 아주 건강한 잇몸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요? 네.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는 스케일링 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한 석 달 정도 아, 됐습니다. 석 달 정도. 네. 아, 그럼 건강하죠. 1월에 했으니까
네. 이렇게 치과 점검을 또 얼마 전에 받고 그러셔서 그런지 아주 건강한 잇몸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은 화면이 안 나가더라도 네. 저희가 제가 표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저는 굳이 안 봐도 아니, 될까요? 한번 저희 볼까요? 지금 시도가 가능한 한 번 더 볼까요? 상태인가요? 네네. 예, 침을 한 방 놔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침을 안 가져와서요. 일단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네. 자, 자, 화면에 보이나요? 잠시만요. 안 나오네요. 그러면 네. 지금 나오네요, 나온다. 이제. 예, 아, 이렇게 두 번째만 하얗게만 더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극대화 시켜서 보인 거라 네. 보실 수는 없지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 치아가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잇몸 미남이었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아유, 아니, 미리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평소보다 깨끗이 닦고 왔죠? 서태훈. 깎으셨죠? 저는 뭐 오늘 서태훈. 상상도 못하고 와가지고 참, 예. 아, 제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많이 보세요. 같은 카메라로 한번 볼 텐데요. 이해해 보시죠. 아까 약간 착색돼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예, 착색과는 상관없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아까 이제 치태와 같이 잇몸병에 연관된 그런 세균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심한 잇몸병까지도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면 정말 빨리 치과 가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빨리 지금 치과를 가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찔러봐야죠, 저희 선생님. 탐침 검사까지 한번 마무리 탐침 검사까지 한번 한번 해볼까요? 찔러봐야지. 근데 교수님 방금 사진에서는 그 착색 아까 그 발라놓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빨갛게 보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착색돼 있으면 조금 더 빨갛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게 없더라도 저 카메라로 하면 보입니다. 예. 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심호흡하시고 예. 편하게 하세요. 좀 따끔따끔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 다행히 잇몸병으로 막 진행된 단계는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세균이 관찰됐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은 잇몸병은 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빨리 가셔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빨리 이제 치석 제거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아, 치석 제거를 하고 또 양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 너무 다행입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예, 아무 느낌 없었어요. 지금 다행이다. 그 이렇게 약간 뾰족한 바늘 같은 거를 실제로 좀 찌르셨는데 서태훈 씨 잘 참고 소리도 안 내고 오, 아이고 잘했어요. 다행히, 근데 어떻게 네, 네. 아직은 괜찮은가 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쓰셨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탐침 검사할 때 혹시 네. 잇몸병이 있으면 아픈가요? 더 아프죠. 염증이 있으면 훨씬 더 아픕니다. 둘 중에 없어서. 뭐 누가 더 건강한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더 위험하게. 예, 두 분 방송 보면서 3개월 전에 스케일링 환자의 여유 있는 미소를 제가 봤는데요. 네. 이 스케일링이 단지 이렇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잇몸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미용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잇몸 치료를 하는 예방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잇몸이 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피나고 잇몸 질환이 많이 이제 내려갔네요. 되고요. 치태를 제때 제거하면은 이제 잇몸 질환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게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되는 잇몸병 중기 정도 되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까 박지만 교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뿌리까지 이 치석들이 다 붙어서 내려가면서 조직이 녹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잇몸이 주머니처럼 부풀게 됩니다. 네, 부풀게 되고 그 안으로 계속 염증 조직들이 파급이 되고 치조골은 계속 녹고. 근데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치석과 세균막을 제거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점 주머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제거를 완벽히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바깥에 염증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염증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상존하고 있는 거죠. 좋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긁어내는 잇몸 소파술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저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지시는 분들은 잇몸을 아예 이렇게 째가지고 염증을 막 긁어내는 아유. 이런 치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잇몸 치료 안 받아봤죠? 네. 아직 젊어서. 저는 받아봤어요. 근데 그래요? 예, 저기 심할 때는 마취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잇몸뼈 깊숙이까지 염증이 있을 때는 수술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네, 잇몸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잇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겠죠. 우리 또 더군다나 말 자체가 수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잇몸 치료의 기본은 사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너무 잇몸병이 진행돼서 깊거나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 있으면 잇몸을 조금 절개해서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를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절개를 잇몸에 절개를 합니다. 그 안쪽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확실하게 네.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염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치아면에 붙어 있는 그런 원인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약재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잇몸을 열어서 봐서 그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는데 네. 막상 깨끗하게 싹 제거하고 덮어주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아, 근데 이게 또 네. 저희가 이제 영상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듣다 보니 네. 겁나서 오히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잇몸병을 키운다. 네. 그렇게 돼서 말기가 됐을 때는 이거를 뽑아서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잇몸병이 심해서 이제 치조골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아 보조 치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부분 틀니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가 없는 부분. 네. 여기 보이시면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식립체를 식립하고 그리고 상부에 기둥을 올린 다음에 인공치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은 이제 인접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연치아와 유사한 기능과 외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플란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뼈의 양과 그리고 질 그리고 건강한 잇몸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